이번 시간의 사회는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중에서 조선을 뒤덮은 농민의 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전란의 극복, 새로운 문물, 그 다음 서민문화, 여성의 삶에 대해서 있었죠. 그래서 여성의 삶은 부정적으로 안 좋게 바뀌었다. 근대화를 역행한다. 농민봉기, 뒤덮은 농민의 날, 즉 농민봉기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자, 우리 왕의 어떻게 해서 농민봉기가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순서를 알면 영, 정, 순, 헌, 철 순으로 되지요. 자, 정조가 잘해요. 나라를 잘하는데 문제는 정조가 죽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순조가 어린 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몇 살 때? 11살 때. 지금으로 치면 4학년, 5학년쯤의 나이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왕이 되면 잘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하냐면 아빠는 안 계시니까 누가 보냐면 엄마가 봐요. 엄마네 외척 가문, 왕비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왕을 돕습니다. 말이 돕는 거죠. 자, 그 다음 순조 다음에 헌종이 됩니다. 헌종은 몇 살 때 되냐면 8살 때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8살 때 돼서 한 15년 정도 왕을 해요. 왕을 한 다음, 그 다음 밑에 없죠. 없고 철종으로 갑자기 넘어갑니다. 철종이 19살 때까지 이제 강원도에서 농사를 짓던, 자기는 왕이랑 상관없어. 19살에서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앉혀져요. 그러면 힘이 있어? 없어? 왕의 힘이 없겠지요.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서 누가 득세를 하냐면 왕비의 가문. 왕비의 가문, 즉 얘네들이 엄마가 되겠죠. 왕비의 가문을 중심으로 몇몇 가문 플러스 알파 몇몇 가문의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왕이 아니고 왕비의 가문과 몇몇 사람들이 왕을 세워놓고 이제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자기들이 득세를 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이런 정치 시기가 나타났다. 총 순종, 헌종, 철종까지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하냐면 60년의 세월 동안 해요. 그 다음 철종이 순헌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누가 됩니까? 고종이 되죠. 고종은 흥선대원군, 아빠가 다시 힘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순헌철까지를 이제 왕비 가문에서 하는 세도 정치가 들어서는데 문제가 뭐냐면 세도 정치 시기에 왕비 가문이 하면서 몇몇 가문이 하면서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하니까 부정부패가 조금 심해져요. 예를 들면 어떻게 부정부패가 심해져요. 예를 들면 매관매직한다. 매직. 돈으로 관직과 직분을 사는 거예요. 그게 매관매직을 해서 자기가 관직에 올랐어. 돈을 주고 올랐다는 얘기지. 자, 예를 들면 1억, 한 2억, 3억 이렇게 주고 자신이 관직에 올랐으면 그 2억, 3억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뽑아내야겠지. 그 뽑아내는 걸 누구한테 뽑아내냐면 백성들에게 세금으로 물어서 뽑아내는 거예요. 이런 세금으로 내가 이제 나라에 돈을 바쳤기 때문에 이제 사기 위해서 돈을 바쳤기 때문에 뽑아내는 그 세금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더 어려워지겠죠. 그럼 어려워지는 상황들, 여러 상황들 이따가 얘기할 거예요. 상황들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농민봉기란 얘기는 이제 백성들이 벌떼처럼 이제 세차게 들고 일어나는 그런 저항을 생각하면 돼요. 저항. 농민들의 저항, 기존 세력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느 정도로 부정부패가 일어났는지 보면 41쪽에 있습니다. 매관매직뿐만 아니고 요거는 자신들이 한 거고 백성들이 힘들었던 게 어떤 게 있냐면 환곡이라고 요거 하기 위해서 환곡 돈을 벌기 위해서 요렇게
봄철에 이제 뭘 해야 될까? 봄철에 씨를 뿌려야 되니까 막상 먹을 게 없겠지요,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안타까워서 그 전에 나라에서 이제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 추수할 때 갚아라 했던 게 황곡이란 제도였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 돈을 많이 자기들 이득을 불리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하냐면 황곡에다가 쌀을 한 말에 좀 먹은 쌀, 상태 안 좋은 쌀을 한 마리 빌렸어. 빌리고 가을에 온전하게 아주 좋은 1등급의 쌀을 2마리를 갚아야 돼요. 몇 배? 2배를 하죠. 거기다가 좀 먹은 쌀이 아주 좋게 바뀌었죠. 하니까 한 4배, 5배를 불려서 갚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면 3월 달에 100만 원을 빌렸는데 뭐 10월 달에는 400만 원을 갚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서 그런 것들이 황국이라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힘들겠죠. 또 어떤 게 했냐면 어떤 세금이 있었냐면 군포라는 게 있었어요. 군포가 뭐냐면 나라에서 군에 가는 거 있죠. 군이 16에서 언제 59세의 남자들에게 군대를 가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거를 이제 나라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 운영할 때 군이 필요하니까 운영을 했는데 이런 남자들을 했는데 만약에 얘가 우리 집에 무남 동녀지요. 무남 동녀가 되었으면 군대 가서 혹시나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대신에 뭐를 하냐면 군폭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세금으로 냈는데 그거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군포를 매길 때 여기 해당하는 사람들만 매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죽은 사람, 할아버지가 벌써 죽었는데 내야 되고 갓 태어난 아가한테도까지 군포를 매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남자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은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남편이 뭐 35이야. 세 번째는 우리 아가야가 태어났는데 1살이야. 그러면 원래 군포는 누구만 내야 돼? 여기만 내야 되겠지. 근데 나라에서 어떻게 매기냐면 3명을 다 매겨서 세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나머지는 다 누가 먹어? 이렇게 매직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먹게 되겠죠. 그 돈을 다 자기들이 취하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힘들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백성들만 힘들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세금으로 인해서 자, 백성은 뭐 했어요? 어땠다? 과다한 세금 그리고 세금 수탈로 어려웠다. 과도한 세금 수탈. 그 다음 또 누구? 양반. 양반은 다 잘 살았냐? 아니겠지요. 누구만 열심히 잘 알았어요? 세도가의 도움받는 그런 사람만 높은 관직에 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관직에 출세 어려움이 되겠죠. 그럼 100명의 양반 중에 세도가한테 돈을 주거나 원래 친하거나 뭐 혈연으로 돼 있거나 하는 사람만 되겠죠. 그 다음 상민. 모두 다 장사를 잘했냐? 아니고 몇몇 상인, 세도가 친한 몇몇 상인들만 이익을 불리고 있었다. 시장 독점.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구만 세도가와 친한 몇몇 양반들만 편하게 살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대부분의 백성은 어려웠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서민들이 나는 뭐 어렵게 계속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이 깨었죠. 지식이 깨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위를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했는데 먼저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평안도부터 일어납니다. 교과서에 보면 홍경래의 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도가 어디에 있어요? 지도를 보면 여기 있죠. 그치?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뭐를 하냐면 이쪽에서 서울에서 오고 가는 상인들로 인해서 경제는 조금 발달했겠지만 뭐가 문제냐면 이쪽에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농사를 잘 못 지으니까 정착하고 있는 양반들이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 양반들이 적으면 자기들 세를 못 불리니까 계속되는 차별, 멸시를 받아왔어요. 위치상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멸시를 받아와서 결국에는 누가 터뜨렸냐면 홍경래가 터뜨립니다. 이런 결과로 인해서 홍경래가 난을 일으킵니다.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는데 한 10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일으키게 됩니다. 뭐와 뭐를 두 개를 주장하면 세도 정치, 척결과 더하기 또 뭐 지역 차별. 지금 차별 멸시 받아왔으니까 지역 차별을 없애달라. 철폐. 세도 정치 척결 그리고 지역 차별 철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결국에는 청천간 이북 지역에는 장악했는데 나중에는 정주성에서 진압이 되죠. 그랬는데 요게 끝난 다음에 끝이 아니고 뭐냐면 계속 과한 세금, 그런 세금 징수의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농민봉기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냐면 진주 농민봉기. 몇 년도? 1862년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시작해요. 그래서 관청으로 가서 탄가놀이를 굴복시킵니다. 10일 동안. 10일 만에 굴복시킨 다음에 탄가놀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관청에 있던 그런 농작물을 주고 스스로 해산하게 끝납니다. 요거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냐면 전라도, 경상도 끝난 게 아니고요.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 뭐 충청도 뿐만 아니고 저 끝에와 저 밑에까지 함흥에서 제주까지 결국에는 우리나라 전 지역으로 농민봉기가 퍼졌다라는 것 알고 있고요. 이렇게 퍼졌으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어야 될까? 아니겠죠.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라는 게 문제인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니까 우리 다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 전에 했던 뭐 세도 정치라든지 아니면 뭐 부정부패 일으켰던 그런 탐관오리 아니면 매간매석했던 사람들 그래서 매간매직했던 사람들을 다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을까? 아니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위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줄 조르는 짓은 안 합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냐면 이렇게 해서 정부의 대응. 자, 부정 저지른 사람들을 이제 처벌했다. 부정 사람들을 처벌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개선한 관청을 만들어서 세금을 제대로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위쪽에 잘못된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진 않고 이런 운영 방법 가운데서 운영되는 그런 세금 운영에만 이렇게 조정되어서 결국에는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한 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오늘 했는 거는 뭐냐면 조선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이제 서민들의 인식이 성장되었다는 거 알 수 있었고요. 이런 농민봉기 저항이 일어난 이유
뭐였습니까? 세도 정치의 매간 매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삶이 힘들었다. 백성뿐만 아니고 양반도 힘들고 상인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다. 누구 빼고? 세도 정치와 세도 정치 하는 사람과 거기 빌붙은 사람들 빼고는 다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평안도부터 차별 멸시를 계속 받아와서 안 되겠다 했는 홍경래가 주도를 해서 세도 정치 척결과 지역사회 철폐, 지역차별 철폐를 하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 난을 일으켰고 끝나고 나서 진주 농민 봉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다라는 게 오늘의 농민 봉기입니다.